발가락이 닮았다. 김동인. 노총각 M이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뜻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M은 32살이었습니다. 세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적당한 배우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조혼, 결혼 정년기 전에 혼인함 이라 하는 데 대한 반항심 때문에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가기는 하지만 32살의 총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아직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책은 어떤 일의 내용을 캐어 밝히거나 따지어 독촉함, 비슷이 결혼에 대한 주의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은 언제나 그런 의논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는 매우 흥미를 가진 것이 분명한데 겉으로는 고소, 쓴웃음로써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M이 우리가 모르는 틈에 어느덧 혼약을 한 것이외다. M은 가난하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였습니다. 이뿔이 약한 그의 경제 상태가 그로 하여금 늙도록 총각으로 지내게 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친구들은 M의 총각 생활을 애석히 생각하여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M이 장가를 가지 않는데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나의 직업이 발견한 M의 육체적인 결함. 이것 때문에 M은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생 시절부터 대단한 방탕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라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하류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곽, 많은 창녀를 두고 손님을 맞아 매음을 하는 집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그 불붙는 정욕을 끄기 위하여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음식을 한턱하라기보다 유곽을 한턱하라는 그였습니다. 진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수효에 대하여 이렇게 방언,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함, 하기를 주저치 않으리 많지 그는 선택이라는 도정, 여정을 밟지 않고 집어세웠습니다. 20살에 벌써 200명은 넘으리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30살 때는 벌써 괴승, 괴이한 중 신돈이를 멀리 눈 아래로 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지 온갖 성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이 억배여 억병 한량 없이 마시는 술의 양, 그 위에 유달리 성욕이 강한 그는 성병에 걸린 동안도 결코 삼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360여 일 그에게서 성병이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름, 이 흐르고 한 달 건너큼 고환염, 남성의 생식기에 생기는 염증으로서 걸음걸이도 거북스러운 꼴을 하여 가지고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또한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지라 물론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나는 M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의 도덕심에 동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빈곤한 가운데서 보내고 늙은 뒤에도 자식, 도 없이 쓸쓸하게 지낼 그 더구나 자기를 봉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발이 되도록 제 손으로 이 고해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바다에 비유한 말을 헤엄치어 나갈 그는 과연 한가련한 존재이겠습니다. 이렇던 M이 어느덧 우리의 모르는 틈에 우물쭈물 혼약을 한 것이외다. 하기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서 신간, 새로 나온 치료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에 M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두운 얼굴로 내가 묻는 이야기에도 그다지 시원치 않은 듯이 입술의 대답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앓으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임질은? 글쎄 고환을 옥가사례로 하지 병균이 침입하지 않으면 괜찮아. 고환은 내 친구 가운데 고환염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인제는 생식을 못하겠다고 비관이 여간이 아니야. 고환을 옥가사례로 하면 절대 불가능인가? 양쪽 다 알았다는데? 그것도 경하게 가볍게 알았으면 영향 없겠지.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앓은 게 그게 경한 편일까? 중한 편일까?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하기도 그만치 중하게 앓은 뒤에 지금 그게 경한 거냐 중한 거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M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려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 편이지. 이렇게 대답하여 버렸습니다. 경한 편? 그럼. 이리하여 작별을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그 저녁의 그 문답이 오늘날의 그의 혼약을 이루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M이 혼약을 하였다는 기이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T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다 M을 아는 친구가 너댓 사람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골동, 국보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런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애로 혼약이 된 셈인가요? 연애가 다 뭐예요? 갈보나까이 술집의 여자 종업원, 밖에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연애의 대상을 구하겠소? 그럼 지참금이라도 있답디까? 지참금이란 네 집의 이름이요?
나는 여기서 이 혼약에 대하여 가장 불효쾌한 면을 보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로서 연애라 하는 기묘한 정사,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일 때문에 절개를 굽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하할 일이지 책할, 나무랄 일이 아니외다. 지참금을 바라고 혼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더구나 그의 빈곤을 잘 아는 처지인지라 크게 욕할 수가 없는 일이외다. 그러나 연애도 아니요. 금전 문제도 아닌 이 혼약에서는 가장 불효쾌한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불효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곽의 단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은 셈이구려. 이 혹평에 대하여 티는 마땅치 않다는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혹언할, 함부로 말할 것도 아니겠지요. M도 벌써 32살이든가 3살이던가 좌우간 그만하면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 고 마땅할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한염을 그만침이나 심히 아른 녀석에게 자식은 불효쾌하기 때문에 경솔이도 직업적 비밀을 입 밖에 내인 나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까지도 도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요? M의 생식 능력에 대하여 사방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나는 그 말을 돌려 꾸미기에 한참 애를 썼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혹은 M은 생식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찰을 안 해본 바이니까? 혹은 또 생식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M이 너무도 싱거운 혼약을 한 데 대하여 불효쾌하여 그런 혹언을 하였지만 그 말을 취소한다. 이러한 뜻으로 꾸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있던 20살쯤 난 젊은이가 외려 일생을 자식 없이 지내면 편치 않아요? 이러한 의견을 내는 데 대하여 젊은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혈족, 피부치의 애정이라는 문제와 그 문제를 너무도 무시하는 요즘의 풍조에 대한 논평으로 말머리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M은 몰래 결혼식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로서 M의 결혼식 날짜를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들 제각기 하는 소위 신식 혼례식을 하지 않고 제 집에서 구식으로 하였답니다. 모 여고보 출신인 신부는 구식 결혼이 싫다고 하였지만 M이 억지로 한 것이라 합니다. 이리하여 유곽에서는 한 부지런한 손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독점이라 하는 건 참 유쾌하던 걸. 결혼한 뒤에 M은 어떤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합니다. 비록 연애로서 성립된 결혼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패의 결혼은 아닌 듯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의 돈을 내어 던지고 순간적 성욕의 만족을 사던 이 노총각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독점을 하였음에 그의 긍지가 적지 않았을 것이외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지만 결혼한 뒤에 연애가 생긴 듯 하였습니다. 언제든 음침한 이 기분이 떠돌던 그의 얼굴이 그럴싸해서 그런지 좀 밝아진 듯 하였습니다. 복 받거라. 우리들, 더구나 나는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함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나댐의 성행위의 기구로 M과 결합케 된 커다란 희생물인 그의 젊은 아내를 위하여 이것이 행복된 결혼이 되기를 축수,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하였습니다. 동기는 여하컨 결과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너의 젊은 아내로서 한계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여라. 어머니로서의 즐거움을 맛볼 기회가 없는 너의 아내에게 그 대신 아내로서는 남에게 곡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라. M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렇게 축수하였습니다. 신혼의 며칠이 지난 뒤부터는 M이 젊은 아내를 학대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완력, 육체적으로 억누르는 힘을 사용한다는 말까지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는 그다지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마신 재앙을 일으키는 신의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하여 보곤 하였습니다. 어떤 어부가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고기는 없고 그 대신 병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병은 마개가 닫혀 있고 그 위에 납으로 굳게 봉함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는 잠시 주저한 뒤에 병의 봉함을 뜯고 마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즉 병에서는 한 줄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연기는 차차 뭉쳐서 거기는 커다란 마신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이 병 속에 감금한 것은 선지자,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솔로몬이다. 이 병 속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스스로 맹세하였다.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거대한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그리고 100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맹세했다. 이제 다시 100년 안으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보배를 다 주겠다고. 그리고 헛되이 100년을 더 기다린 뒤에 100년을 더 연기해서 그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그러나 그 100년이 다 지나도 역시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다시 맹세했다.